네, 신년 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정축 일주인데요. 일주론으로 이제 신년 운세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세운 천간과 지지로 이제 사주 원국에 대비해서 보는 건데요. 2024년은 이제 갑진년이죠. 일단 정축 일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일주로는 이제 일지의 지장간을 이제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축 일주의 일지는 이제 축토죠. 축토의 지장간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개신기가 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이제 개수는 이제 편관이 되겠죠. 신금은 편재, 기토는 이제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편관, 편재, 식신을 지지의 지장간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 93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달 동안, 한 달 30일 동안에 개수 9일, 신금 3일, 기토 18일 동안 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화가 이제 축토를 보면은 12운성상 이제 묘지에 해당이 돼요. 이제 묘는 이제 땅에 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고장지를 의미하는 거죠. 정축일주는 이제 천간지지가 전부 이제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성격은 좀 내성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좀 강하고, 제가 삶의 변화가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일지에 진술충미라고 하는 고장지를 깔고 있는 일주는 대부분이 삶의 변화가 많아요. 삶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축일주 생각이나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일단은 뭐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축일주를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그림이 되겠어요. 이제 정화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등촉화, 촛불 뭐 이런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이고, 이제 축토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질그릇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정적이죠. 정축일주가 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성적이,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정적이죠. 예, 촛불을 밝히는 건데 상당히 총명하고 내성적이고 내실을 기하지만 상당히 동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정축일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에 보면은 정축일주는 지지지장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이 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고귀인이라고 합니다. 재고귀인은 이제 정축, 신미, 임술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보면 축토는 이제 금의 고장지죠. 미토는 목의 고장지잖아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요거는 재고기인, 술토는 요거는 이제 화의 고장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재고기를 뭐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축, 그다음에 신미, 임술 요 세 개의 일주가 진정한 재고귀인입니다. 예, 진정한 재고귀인이에요. 뭐 갑술, 갑진 뭐 이게 다 재고귀인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정축, 신미, 임술 요 세 개를 재고귀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술충미 사고의 오행이 어떤 오행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축토는 신금이니까 당연히 이건 재고잖아요. 신미일주에서 미토는 이거는 목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술, 자, 술토는 화고죠. 전부 재고잖아요. 그죠? 갑진갑술 재고 아니에요. 진토는 수잖아요. 그죠? 갑술도 재고기로 보는 경우에, 이제 술토는 화니까 이거는 아니죠. 예. 어쨌든 재고귀인을 깔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지지에, 일지에 재성을 까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적인 성취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여명은 이제 여명은 대자 묘궁다운 남자를 얻어야 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관성이 요거는 여명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자를 의미하죠. 그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데, 지금 대좌 묘궁이에요. 대좌 묘궁. 뭐냐면 이제 개수가 축토를 보면은 요거는 관대지에 있는 거거든요. 요 관은 직위를 의미하고 시험 합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개수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정축인데 여기 축토 안에 개수가 있죠. 이건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축토를 보는 거죠. 개수가 요 축토를 보는 거예요. 개수는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운성이 돌아가죠. 절, 태, 양, 생, 욕. 여기서 축토의 관대지가 되죠. 그래서 이 관대는 이렇게 돌아오면 관대지인데, 이거는 관대라고 하는 거는 사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공적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걸로 보는 거고,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대좌 목국이라는 얘기는 여자는 여명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를 얻어야 되느냐? 공적인 업무를 하는 남자를 얻어야 돼요. 자, 의료인, 군인경찰, 종교인, 교육자, 이건 다 공적인 업무죠. 물론 교육은 이제 사적인 사교육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통의 남자를 얻어야만 정축일주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내성적이고 내실을 기하고 정적인 거를. 그런데 여자가 여명이 이 대좌 묘궁다운 남자를 못 얻잖아요. 그러면 삶이 아주 변화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남자로 인해 고생 많이 해요. 자, 남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직업이죠. 대좌 묘궁다운 직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직업? 이런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 의료, 여기 다 써있죠. 직업적성. 이거는 정축일주는 공무원, 전문 직장인, 교육자, 군인경찰, 종교의료인, 전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축일주를 가진 자식을 두었다. 아니면 주변에 정축일주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은 직업을 구하면 많은 변화, 파란만장한 삶이 이어지는, 파란만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삶이에요. 안 그래도 정축일주가 변화가 많거든요. 자, 편재. 신금이 편재죠. 이건 재성인데, 신금이 축토를 보면은, 이거는 편재가 신금이 축토를 보면은 양좌예요, 양. 이거는 기를 양자를 써서 양좌 묘궁이라고 하죠. 양좌 묘궁. 양좌 묘궁인데, 이거는 뭐냐면, 양은 길에다 양육하다, 이제 보살피다, 이런 건데, 자, 재를, 이런 계통, 교육 계통, 의료, 자, 교육, 의료가 남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기르고 하는 거잖아요. 보살피고. 그래서 여자,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통, 간호계통이 아주 잘 맞는 게 정축일주입니다. 자, 식신. 기토가 축토를 보면은 묘지요. 정화가 축토를 봐도 묘잖아요.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그 정축일주인데, 여기 기토, 하고 이제 화토동법 같은 데 있죠. 여기 지금 그리고 술토장,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묘가 되는 거죠. 묘인데, 이게 이제 식신은 진로라 방향, 표현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먹는 것도 되고, 그런데 다 묘자 묘궁이죠. 이것은 뭐냐면, 활동 자체가 아주 독적이지 않아요. 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식신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해요. 자식이 묘자 묘궁이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좀 아픔이 있는, 좀 곡절이 있는 그러한 일주로 볼 수가 있어요. 축토는 정축일주는 지지지장간에 관성하고 식관이 같이 있죠. 이걸 식관독림이라고 합니다. 식관독림.
식관 독립이라고 하는데, 자, 왜 제가 식관 독립을 이야기하냐. 식관 독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식신하고 일지지장 간에 식신하고 관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식으로 인한 아픔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축일주는 자식과 관련돼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남들보다는 좀 약간 곡절이 있는 그런 일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축일주 굉장히 똑똑하고 예, 의외로 뭐냐면 그 밀어붙이는 기질도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뭐 정축일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화가 많은 삶이지만 사람 자체는 아주 똑똑합니다. 네. 이런 정축일주가 이제 갑진년을 보는 건데요. 세운 천간이 간목이고 세운 지가 진토죠. 정화 이제 일간이 정화인데 이 천간, 세운 천간은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하는데 갑기, 을기는 병신, 정이, 무기합, 천간 오합이죠. 공부 아마 귀가 닳도록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천간 오합인데 간목이니까 기토를 봐야 되겠죠. 얘를 봐야만 이 간목이 작동을 하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정일간은 갑이 있어야 돼요. 왜냐? 정화는 이 간목은 이제 뗄감이죠. 이 정화는 불이에요. 갑이 없으면은 정화는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천간에 갑이 없으면 지지에 지장간에라도 갑이 있어야 되고 지지에 지장간에도 없다면 대운에서라도 간목이 와줘야 돼요. 그만큼 정화는 간목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간목 없는 정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좋은 이걸 이제 진신이라고 해요. 적천수 진가론에 이거 이제 그 진신이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신강하니 신약하니 뭐 이런 거랑 전혀 별개예요. 일단은 이 간목을 보는 거는 정화는 무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진신이면서 정인이죠. 반듯한 인성이에요. 반듯한 인성. 정인은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어머니에 해당되고 어머니의 보살핌, 학업, 공부, 명예, 뭐 계약 이런 거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 간목이 정축일주한테 도움이 되냐, 작동을 하냐, 이 정인이 정말 이거는 길성 중에 길성이잖아요. 자, 기토를 봐야 되는데 드러난 천간의 기토랑 보는 경우가 있겠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보는 경우가 있겠는데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기토를 봐야 이 간목을 득합니다. 드러난 천간과 기토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합을 하느라고 얘의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돼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드러난 천간의 기토가 아닌 지지 지장간의 기토랑 합을 한다 그러면 이 정인을 얻는 건데 지지 지장간의 기토가 있는 지지는 축 오미밖에 없어요. 3개. 근데 이미 뭐냐면 이 정축 일주는 축토 안에 이미 개신기에서 기토가 들어와 있죠. 얘랑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생이에요. 합생의 구조를 갖고 들어오니까 정축 일주는 갑진년에 정인을 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업적인 성과,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보살핌, 또 아니면 계약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으로 작동을 하겠죠. 예, 굉장히 정축일주는 갑진년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의 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오미를 봐야 되는데 이미 정축일주는 축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운지지 진토지요. 세운지지는 어떤 식으로 그 작동을 하냐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로 쭉 나아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그런데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 제가 작동한다 그랬죠? 그 합생의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하지만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공부 많이 하셨죠, 여러분? 자, 형은 인신사 축술 형술이죠. 축 6충이고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합은 육합인데 이걸 이제 다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정축 일주가 진토를 만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지 12개를 다 대입해 보면 자부터 보시게 되면 정축 일주가 이제 쥐띠예요. 그러면 자진이 되죠. 이거는 신자진 삼합의 수국이죠. 수국의 반합이잖아요. 요거는 정화 입장에서 요 수는 이거는 관성이죠. 그래서 정축일주가 지지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자진합으로 인해서 삼합은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요 총 4개가 있잖아요. 삼합이. 요건 반합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없어도 자만 있어도 자진 반합으로 이거는 수가 되기 때문에 관성의 득이에요. 그래서 정축일주가 만약에 쥐띠다라고 한다면 관도 없고 이 관성의 득,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성의 득, 다 득이죠. 축. 자, 축인데 정축일주가 뭐 소띠가 됐든 아니면 소띠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요 진토는 쭉 가면서 축토를 만나게 돼 있겠죠. 예. 축진파가 되는데 이 파는 이건 이제 깨트릴 파예요. 합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작용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파 정도니까. 근데 이게 일지를 파하는 거죠. 일지는 배우작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진년의 정축일주는 부부 관계에서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고 상호 간에 이해심이 필요하겠다. 부부 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어요. 정축일주가. 왜? 축진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축인. 인은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묘. 인묘진 방합의 반합인데 제가 이제 이 방합, 인묘진 목, 사오미 화, 신유술 금, 그다음에 해자축 수 이게 방합 4가지인데 이 방합은 3글자가 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묘진 작동하지가 않아요. 묘, 인묘, 자축, 인묘, 진진 자영 정도인데 이건 크게 작동은 했습니다. 진사 없죠? 형충회합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오진 없죠? 형충회합에 아무것도 작동되는 게 없죠? 미, 진미 파 정도인데 이것도 파, 크게 이제 스트레스 정도? 신진 이것도 없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진유 합의되죠. 그러니까 형충회합에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작동이 돼요. 그러면 진유 합의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화 입장에서 유금은 이건 재성이죠. 진유 합의되니까 재가 좀 묶이는 거예요. 돈이 좀 묶이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인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겠다. 돈이 좀 묶이니까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진유합으로 만약에 이제 정축일주가 닭띠다 그러고 한다 그러면 자 24년에 갑이 들어와서 갑기합을 축토안의 기토랑 갑기합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인성의 득이죠. 계약도 되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돈이 묶였어요. 정축일주가 닭띠인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정축일주가 갑진년에 만났는데 닭띠예요. 그러면 분명히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니까 돈이 나가겠죠. 계약금이 묶이잖아요. 아니면 중도금도 묶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로 썼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뭐 상가 계약도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일단은 뭐냐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한 돈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계약도 했는데 돈이 묶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유 재성이 묶였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못쓸 뿐이지. 술. 진술충이 되죠. 형충회합에 해당되잖아요. 충에 해당되지는 이건 작동이 해요. 진술충이 되면 진토의 지장간, 을괴무, 술토의 지장간은 뭐죠? 신정무죠. 신정무인데 여기에 신정무, 을괴무랑 합을 하는 구조가 여기 천간오합이 있죠. 갑기, 을괴, 병신, 저기 무계합인데 이 5개의 천간오합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자 진토의 을괴무 얘랑 합을 하는 천간오합, 술토의 신정무 얘랑 그 합을 하는 그 천간오합, 이 오합들이 이 같이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축일주인데 개띠인 경우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축일주가 만약에 술월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술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이미 뭐냐면 축술이라고 하는 형살이 있는 사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 원국의 이 형살은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작동하지가 않아요. 언제? 운에서 들어올 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런 웬만한 사주책에 있지도 않아요. 자, 여기 만약에 술이 여기 있으면 진술충으로 끝나요. 이거는 원충이니까 그 해당이 되지가, 그러니까 축술이 그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렇게는. 축술이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작동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원충이다고, 술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축하고는 관계없고 요 진술축만 작동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대로 정축일주가 술월이나 술시에 태어난 정축일주는 자 진토 아까 세운 지지는 제가 연지, 월지, 일지, 수지, 시지수로 쭉 가면서 작동한다 그랬죠. 자 진토가 쭉 와요. 그러면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면서 이 형살을 얘가 촉진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술충도 되고 축술 형살도 작동을 합니다. 이럴 때 작동을 해요. 술토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축술 형살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술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진술충과 축술형이 다 같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충과 형이 동시에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금전적인 거,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이성과의 관계, 계약적인 부분, 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어떤 해는 이상하게 복잡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해가 있죠. 그런 해가 바로 형살하고 충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형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축일주가 술시에 태어났거나 술월에 태어난 정축일주는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가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개운법이에요. 개운법. 예. 그래서 술이 있다고 하는 정축일주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미리 잘 대처하시고 하시면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아픕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술해, 진해, 뭐 원진 정도인데 이건 뭐 스트레스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정축일주는 확실한 건 2024년 인성의 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정축일주 24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